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 시의 일부입니다. 이 시는 중학교 3학년 국정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지금은 검인정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 시를 바탕으로 모방시를 한번 써보라고 하셨나 봅니다. 모방시를 쓰는 것도 시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한 학생이 자기가 쓴 모방시를 인터넷에 올린 것을 우연히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다발 지폐를 헤아리는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돈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저는 이 모방시를 읽는 순간 어린 중학생이 내 시를 훼손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화부터 났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는 네티즌들의 무성의와 부주의로 원문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학생이 제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런 모방시를 쓴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사회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 한 가정의 책임자라는 이유로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그동안 물질에 너무 경도된 삶을 살아온 게 아닌가. 그 점을 좀 반성해라.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방시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방시를 인쇄해서 지금도 책상 서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면 가끔 그걸 꺼내어 읽어보면서 저 자신을 다스립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중학생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삶을 성찰하게 해준 그 중학생에게 오히려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는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토록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한 결과입니다. 장미 한 송이를 보고 어떤 이는 장미꽃에 왜 하필이면 가시가 있는가 하고 불평하지만 또 어떤 이는 가시나무에 장미꽃이 다 피다니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시가 원망스럽습니다. 가시만 없다면 저 꽃이 더 아름다울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시가 증오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면 장미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감사의 존재가 됩니다. 아름다운 장미가 가시를 가졌다고 슬퍼하는 마음이 가시가 장미를 가졌다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장미에게 가시는 본질입니다. 장미에게 가시가 없다면 장미는 자신의 본질을 잃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 없는 장미는 없습니다. 장미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저는 장미의 향기가 꽃에서 나는 게 아니라 가시에서 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라는 고통에서 나는 장미 향기가 진정 아름다운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1온스의 장미 향수를 얻기 위해서는
1톤의 장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를 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미 향수는 꽃에서 나는 아름다움의 향이라기보다 가시에서 나는 고통의 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장미 향수는 발칸상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향수 생산 업체에서 장미를 채취하는 시간은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는 시간이 바로 한밤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참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향이 뿜어진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장미뿐만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는 아카시아는 살아남으려고 가시를 먼저 틔웁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 동안 둥치가 굵어지면서 가시 없이도 생존할 수 있게 되면 그때서야 꽃을 피우고 꿀을 생산합니다. 아카시아 꽃향기가 멀리 날아가는 까닭은 그렇게 가시라는 인고의 세월을 거쳐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디 아카시아뿐인가요? 선인장도 가장 굵은 가시에서 꽃이 피고 찔레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어나기 전에 가시 때문에 구박받는 찔레꽃도 꽃이 피면 그 향기가 얼마나 은은합니까? 찔레꽃 향기가 향기로운 것 또한 찔레 가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수 장사익 씨는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라고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향기도 이와 같이 극심한 고통 중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가지와 줄기가 뒤틀렸다고 해서 꽃마저 아름답지 않은 나무는 없습니다. 절망과 고통을 지나치며 홀로 베개에 눈물을 적셔본 자만이 별빛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고통 많은 내 인생에도 이런 기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의 인생이든 달라집니다. 척추 장애로 키가 134cm인 편물 기술자이자 국제사회복지사인 김혜영 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녀가 쓴 책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에는 고통스러웠던 그녀의 삶의 역경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딸이라고 화가 난 만취 상태의 아버지에 의해 방바닥에 내던져져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 초등학교를 끝으로 학교를 더 다닐 수 없었습니다. 고물상을 하던 아버지는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자살하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자가 되어 그녀는 겨우 14살 때 엄마 대신 동생 넷을 키우기 위해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 직업훈련원에 들어가 편물 기술을 배워 전국 기능 대회를 휩쓸었으며 1985년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서는 기계편물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 아프리카 극빈국인 보츠와나 직업학교 굿호프의 교장이 되어 14년 동안이나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미국 나약 대학을 거쳐 2009년에는 컬럼비아대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세계를 무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편물 기술을 가르치는 국제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스승인 컬럼비아대 모이라 커튼 교수는 그녀는 장애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창조해냈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가시 많은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 많은 인생의 가시마다 아름다운 긍정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세상은 내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다. 내게 견딜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작은 키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작은 키가 강점이었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그 자리에 남아 반짝반짝 빛을 낸다. 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자기 선택에서 생겨난 갈등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장미도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가시에서 향기가 납니다. 장미의 존재성이 아름다운 꽃에 있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가시에 있듯이 내 삶의 존재성도 바로 고통에 있습니다. 실패의 고통 없이 성공의 기쁨만을 원한다면 가시 없는 장미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장미라면 내게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밤은 저의 시 가시를 읽으며 내 인생의 가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 흠뻑 비를 맞고 봉은사에 갔더니 내 몸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손등에는 채송화가, 무릎에는 제비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야윈 내 젖가슴에는 장미가 피어나 뚝뚝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토록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고. 장미는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가시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라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가 난다고. 장미는 시들지도 않고 자꾸 자꾸 피어나 나는 봉은사 대웅전 처마 밑에 앉아 평생토록 내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가시를 힘껏 뽑아내려고 하다가 슬며시 그만두었다.